우선 제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밴드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미나에 직접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이 이렇게 발표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좋은 정보를 저희 지금 세그멘테이션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 번만 쳐주십시오. 네, 오늘 저는 일루미오 제로트러스트 플랫폼 소개와 함께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이건 퀴즈는 아닙니다. 어떤 그림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AI를 좀 사용을 해봤고요. 이번 세션에서 좀 필요한 그림을 좀 요청을 해봤어요. 제가 했던 프롬프트는 앞으로 향후에 해커의 모습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모습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AI는 왼쪽에는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해커의 얼굴, 그리고 오른쪽에는 AI, 머신에 기반한 해커의 얼굴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가 너무나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제 가족들한테 이제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당장 끄라고. 너무 무섭다고.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러고 보고 제가 보니까 되게 이미지가 섬뜩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앞으로 저 오른쪽 얼굴을 탑재한 사이버 공격들이 어떻게 발전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됐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일이 바로 지난달에 있었죠. 보안 업계에서 꽤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엔트로픽 자체 판단으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모델을 발표를 했죠. 그 모델은 미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우드 기반 AI 모델인 미토스에서 주요 운영체제, 주요 OS 전반에 걸쳐 가지고 수만 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을 했고요. 그 중에서는 하나는 이제 27년 동안 묵혀왔었던 오픈BSD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이었습니다. 여기서 AI가 취약점을 찾았다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속도입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연구자들이 이러한 수년을 매달려야 찾을 수 있었던 이러한 AI를 AI는 며칠 만에 찾아냈던 거죠. 즉 발견 속도가 공격 속도가 된 겁니다. 이 엔트로픽이 발표 몇 주 후에 이제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죠. 연준 의장 그리고 각 미국의 주요한 은행의 CEO들 그리고 IMF 기관까지 합세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공식 경고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꽤 심각한 문제가 양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미도스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딥시크라든지 뭐 GPT-5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지금 이 수준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선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미지처럼 조금 더 섬뜩해 보이지 않나요? 사이버보안에 오래된 공식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제 한 번만 성공하면 되지만 방어자는 어떻습니까? 매번 성공을 해야겠죠. 이런 불공정한 공식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이 싸움에 근근히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공격자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취약점을 찾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요. 그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개발하는데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를 했으니까 방어자들도 그동안은 숨쉴 여유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AI는 수분 만에 취약점을 찾고 알아서 자동으로 익스플로이트 코드까지 만들어냅니다. 이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예전에는 국가 스폰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APT 조직처럼 그런 류의 공격들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저희 일루미오 CEO인 앤드류 루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더 이상 게임에서 지는 게 아니다. 게임 자체가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공격자에서 AI를 쓴다고 하면 방어자 우리도 AI를 쓰면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최근에 보안 솔루션 도입할 때도
기본적으로 혹시 필수 항목으로 있는 게 AI 탑재 유무입니다. 그리고 RS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바로 AI이고요. 그게 맞는 방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격자 AI는 24시간 돌잖아요. 그리고 10,000번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사람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거의 무자본으로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방어자 AI는 어떤가요? AI가 탐지한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믿고 대응할 수 있나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실패입니다. 대응은요? 새로운 취약점이 나왔어요. 패치 뭐 한 번에 다 되나요? 패치 하나를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신규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띄워놓는데 그게 바로 도입이 되나요? 한 달, 두 달, 혹은 1년이 지나서 도입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구조적인 비대칭은 사실은 AI 솔루션을 하나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안의 흐름을 보면요. 과거에 저희가 보통은 예방이라는 프리벤션 쪽에 많이 포커싱을 많이 해왔어요. 침해 사고를 막자.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나왔던 게 두 번째 탐지입니다. 침해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그걸 인지하고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MTTR, MDDR이라는 용어로 성과 지표에 또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밴더에서 얘기했던 MTTR, MTDR에 대한 시간이 되게 이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바로 맨 오른쪽에 있는 격리입니다. 컨테인먼트. 치매 자체를 100% 막는 거는 이제는 조금 접어두고 치매가 오더라도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치매를 막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치매 후에도 살아남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루미아가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치매 격리, 브리치 컨테인먼트. 일루미아는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딱 하나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이게 부가 기능이 아니라 일루미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넘버 원 리더로 인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트너 인사이트, 피어 인사이트에서 4.8점 꽤 높은 점수로 2026년 고객 선택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고객이 직접 준 점수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입 고객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일루미어를 도입을 해서 랜섬웨어 확산 감소를 이렇게 66%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드립니다. AI 기반 탐지 솔루션, 탐지 대응 솔루션인 일루미어 인사이트. 이 일루미어 인사이트는 전체 환경을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우리 내부 트래픽에서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를 밝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핵심인 세그멘테이션, 일루미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로 트러스트 정책으로 이동을 확산을 해서 피해 범위를 최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취약점과 상관없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로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완전한 가시성,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즉각적인 격리를 모두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그 해킹 공격들 사례를 보면 보통 다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공격자가 처음 기업 내부에 침투를 했을 때 바로 핵심 자산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더 중요한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걸 횡적 이동,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내부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서로 믿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러스트 구조.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저희가 트러스트 해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덜 써서 암묵적으로 신뢰 관계가 돼버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번
공격이 들어오면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어택 서페이스가 넓어진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공격자가 한 군데 침투를 했을 때 전역에 걸쳐 가지고 확산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랜섬웨어 하나가 전체를 마비시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고객도 발표를 했고 여러분이 발표를 했지만 저희 일루미온은 이 이동 경로 자체를 차단을 합니다. 이게 딱 맞는 비유예요. 잠수함은 절대로 침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가 된 게 아니에요. 침수가 되더라도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보기를 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루미온은 탐지보단 먼저 동작을 합니다. AI가 탐지하기 전에 일루미온의 세그멘테이션 이 구조 자체가 공격을 막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도스든 그 다음에 나올 더 강력한 AI든 뭐 어떤 새로운 취약점이 통해서 들어오든 격벽은 그냥 막는다는 점이에요. 어떤 공격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격벽으로 인해서 이동 경로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AI 공격 트렌드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이게 일루미오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2.0이 나왔고 그 핵심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었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이제 N2SF라고 나왔는데 거기에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미도스 관련된 AI 위협 때문에 CSA 클라우드 보안 얼라이언스에서는 이 미도스 관련 가이던스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기본에 집중해라, 뭐 인프라를 강화를 해라, 사고 대응을 준비를 해라. 이 문맥 사이에 세그멘테이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보안 전문가 커뮤니티에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기본에 충실해라. 그 기본의 중심에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뛰는 현장에서도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바운드 콜이 상당히 많아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인바운드 콜이 상당히 많고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우리 전역에 걸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당장 필요합니다라고 인바운드 콜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현상들이에요. 그만큼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일루미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루미오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최근에 화두에 오르고 있는 프론티어 AI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인프라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환경에 무엇이 있고 어떤 자산이 있고 그리고 그들끼리 어떠한 통신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클라우드 그리고 저희 임직원 컴퓨터 클라이언트까지 전체 환경에 대한 전체적 가시성을 알지 못하면 그 전체 가시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어택 패스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프라를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제 일루미오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인벤토리를 저희가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인벤토리를 쑥 수집하는 거고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컨테이너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뭐 네임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제 파드끼리 통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파드에 대한 내용들, 뭐 데몬셋에 대한 내용들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OT, IoT 환경도 저희가 일부 에이전트가 설치가 안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OT 솔루션하고 연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를 또 가져오는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zure, AWS, GCP, OCI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인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카운트에 어떠한 리전에 어떠한 리소스 타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벤토리를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EC2 인스턴스도 있고요. 람다 코드도 있고요.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인벤토리를 다 갖고 왔어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컨테이너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렇게 트래픽을 매핑을 하는 거예요. 아까 황공포증이라고 표현을 했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저희가 이따가 설명드린 레이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독성이 있는 가시성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케이션 기반으로 보시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환경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환경 안에는 프로덕션 환경도 있고 대부 환경도 있을 거예요. 프로덕션 환경을 확대했더니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이에요. 이 클라우드 환경은 저희가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조 기반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를테면 지금 AWS 환경인데 AWS의 한 계정의 환경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보이고 있죠. 이 리소스 중에는 이제 VPC도 있을 거고요. 이 VPC를 또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VPC 안에 있는 서브넷들이 탁탁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서브넷, 퍼블릭 서브넷, 뭐 프로덕션 서브넷, 데브 서브넷 이런 게 다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서브넷을 또 확장을 하게 되면 서브넷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덕션 서브넷 안에 동작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와 이제 NAT 게이트웨이가 보이죠. EC2 인스턴스를 쫙 펼쳐보면 하나의 각각의 워크로드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 리소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리소스가 어떤 또 인벤토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상호 관계를 또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EC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브넷에 있고 얘가 어떤 EBS 볼륨과 어태치가 되어 있고 ENI는 뭘 쓰고 있고 시큐리티 그룹은 또 뭘 쓰고 있는지 시큐리티 그룹의 정체까지도 저희가 다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 리소스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위즈라는 솔루션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엔드포인트까지 인벤토리를 먼저 수집을 하고 인벤토리 그 각 리소스들끼리의 통신 상태를 이렇게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런 레이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리소스가 어떤 A인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IP로 정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IP로 컨트롤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복잡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리소스가 어떠한 로케이션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고 개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OT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DB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라벨을 크게 4가지로 딱딱딱딱 자산에다가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커스텀하게 라벨을 정의를 해서 또 붙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관리하기 쉽게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라벨을 아까 보셨던 인벤토리에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장비가 됐든 아까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가 됐든 이런 인벤토리에 저렇게 라벨을 딱딱딱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인프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보호 표면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 존 캔더버가 얘기했던 어택 서페이스가 아닌 프로텍트 서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할까요? 보호 표면을요. 워크로드 하나하나별로 보호 표면을 잡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답은 벌써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뭐라고 하죠? 워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어떠한 기업의 서비스라는 논리적인 묶음으로 구별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보호해야 될 프로텍션 표면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요. 그거를 저희 일루미오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아까 레이블을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워크로드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컴플라이언스 규제 환경이 있는지, 프로덕션 환경이 있는지, OT 환경이 있는지, IoT 환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OT 환경에 풀필먼트라는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고 있는 프로덕션 환경과의 통신 흐름이 보이잖아요. 보통 OT 환경과 IT 환경 분리하라고 하잖아요. 대부 환경, 프로덕션 환경 분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쉽게 가시성 있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 시큐리티 그래프를 통해서 OT 환경의 저 컨트롤러 서비스와 프로덕션 환경에 누군가 통신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지금은 점프박스예요. 얘는 밸리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그 어플리케이션 오더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확대를 해봤더니 프로덕션 환경과 대부 환경이 또 보이고요. 대부 환경은 캘리포니아 데이터 센터에 있다는 걸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오더링이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의 역할을 갖고 있는 워크로드들, 와스라는 워크로드들, 그리고 DB 역할을 갖고 있는 워크로드들끼리 서로 통신하고 있는 가시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실은 기업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무너지면 안 되는 논리적인 단위로 제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풀 트래픽을 갖고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레이블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핵심 자산을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로 트러스트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공격이 오기 전에 미리 세그멘테이션 정책을 설계하고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후 대응이 아니고요. 사전 설계예요. 그리고 이때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의해서 최소 권한 원칙, 허가된 통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전부 디나이가 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암묵적인 신뢰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명시적인 신뢰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예로 아까 포스라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포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서버도 있을 거고요. 와스 서버도 있을 거고 DB 서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서로 의미 있는 통신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너네들끼리의 통신만 이제 명시적으로 허용해라는 정책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은 논리적 방화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경계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희는 링펜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울타리. 가상의 울타리를 만들어버리는 게 제로 트러스트의 정책입니다. 저희 일루미어에서는 그거를 아주 쉽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우리가 하나하나 링펜싱을 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어플리케이션들. 정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오더링도 있고, 뭐 카트도 있고, 카탈로그도 있고, 뭐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텔레뱅킹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묶음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웹 서버도 있고, 프로세싱도 있고, DB 서버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거냐? 포스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여기에 웹 서버, 프로세싱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총 8개의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인이 붉은색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될 그런 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허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레이블 가지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3가지 딱지가 있는 것들이 소스가 됐든 대신에 됐든 모든 서비스 허용해라고 레이블 기준으로 정책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IP가 아니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금방 지나갔는데 아까 분홍색 선이 이제 파란색 선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은 링펜싱이라는 울타리, 가상의 울타리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정말로 위협이 없는지는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는 지속적인 검증입니다. 회사 내부에 뭐 인가되지 않은 팀뷰어를 활용한 게 있는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고 있는 뭐 딥시크, LLM을 쓰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혹은 정말로 멜리셔스한 IP의 C2 서버랑 통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번 검증을 해야죠. 세그멘테이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이
우리도 모르게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격벽이 약화된 격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일루미오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인사이트의 허브 대시보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멜리셔스 IP랑 통신하고 있는 IP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리스키 서비스 트래픽이라고 해서 레터럴 무브먼트 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뭐 RDP, 뭐 윈도우 넷바이오스 트래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고요. 크로스 리전 트래픽을 보실 수 있고요. LLM을 사용하고 있는 누군가를 IP 베이스로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는 레이블 인사이트라고 해서 아까 저희가 레이블을 다 해놨잖아요. 그럼 IP가 아니고 레이블 기반으로 그 위협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취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악성 CNC로 아까 어떤 IP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IP가 아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격벽이 잘 채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격벽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레이블 인사이트라는 것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최근에 또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예요. 저희가 수집했던 트래픽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7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진 AI 에이전트가 24시간으로 돌면서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들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협 헌팅 에이전트 AI의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애저 파이어월 RSA 데모에 있는 계정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트래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 로드 밸런서 쿠버네티스 엔드포인트에서 또 알 수 없는 트래픽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고 포스트그레스에서 데이터 유출로 보이는 트래픽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크게 세 가지를 하나로 인시던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와 각각의 택틱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마이터텍 프레임워크의 택틱을 제공을 하고요. 상세 내용을 보면은 얘가 왜 AI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증적 데이터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너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어?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라는 데이터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시던트와 연루가 되어 있는 리소스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쿼런티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을 눌러서 즉각적으로 또 격리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도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파인딩한 내용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개별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겠죠.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서비스나우의 ITSM이랑 또 연동이 되어가지고 케이스 티켓 관리를 또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클라우드 전문가들 혹은 IT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각각의 아까 그런 특성에 맞는 그룹에다가 서비스 티켓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인사이트에서 탐지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케이스가 오픈이 되면서 티켓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된 그 부서에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자동화 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티켓을 만들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피드백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피드백. 그러다 보니까 AI 에이전트가 오타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우리 기업에서는 노멀한 트래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코멘트가 됐든 태깅이 됐든 그걸 알려줍니다. 그럼 걔는 AI 에이전트는 그 정보를 다시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해서 다시 교정을 해서 그 데이터만 이제 노멀인 상태에서 봤을 때도 또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인시던트로 다시 만들게 되는 거죠.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 화면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루미오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실제로 격벽이 처 있어도 위험이 정말로 없는 건지를 검증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레이블 인사이트를 본 것처럼 우리가 미처 격벽을 치지 못했던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지면서 그 격벽을 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인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속적인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인사이츠에서 보셨던 바로 격리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구조인 경우에는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별로 링패싱을 다 했다라고 했으면 지금 보신 것처럼 크리티컬 어셋까지 가지 않고요. 저 앞에서 막혀버리는 구조로 되어버립니다. 물론 저희가 저 침투까지는 막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 격벽 구조로 인해서 공격이 더 확산되지는 않는 거죠. 아까 격벽이 쳐 있는 잠수함처럼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다가 이 격벽을 쳐드리는 게 저희 일루미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비숍팍스라고 미국 밴더가 있습니다. 미국 밴더에서 이런 일루미어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사실은 이전에 없었던 솔루션이거든요. 기존엔 다 뭔가 탐지를 하고 새로운 걸 탐지하고 뭔가 대응을 하는 솔루션들이 많았는데 얘는 탐지랑 상관없이 격벽을 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이거든요. 그럼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솔루션과 EDR 솔루션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최상의 랜섬웨어 TTP를 가지고 공격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팀, 블루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 정밀하게 공격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EDR만 사용을 했을 때는 16개 호스트가 다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뒤늦게 사고 대응이 됐죠. 그 시간이 2시간 28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일루미어가 적용된 맨 마지막 링펜싱이라고 되어 있는 저 일루미어가 적용되어 있는 환경을 한번 결과를 보시면 최초 감염 호스트는 저희가 막진 못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15개의 피해를 확산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3자 평가 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탐지 이전에 이제는 확실한 새로운 방어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3가지예요. 첫째, 가시성 먼저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내 환경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면은 저희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 자산을 매핑을 하고 트래픽 흐름을 보는 게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그멘테이션.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친 고객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작은 부분부터 혹은 제일 중요한 자산부터 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어셋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접점 기억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나도 못 믿겠으면 나도 이제 테스트가 필요해. 그러면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 대부 환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크리티컬 어셋에 대해서 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그멘트해서 격벽을 치겠다 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바꾸십시오. 치매를 막겠다가 아니라 치매 후에도 살아남겠다라고요. 어슌 브리치, 이 치매를 전제로 한 이 천재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환을 받아들인 조직과 받아들이지 않은 조직은 향후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 치매 사고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어는 이 전환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저희 일루미어를 도입을 해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예로 글로벌 대형 이제 고객사가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땐 일루미어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다른 솔루션보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더 민첩하고 구현도 더 훨씬 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일루미어가 아까 보셨던 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본은 당연히 충실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저희는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는데 커널 공간에 설치가 안 돼요. 저희는 보다 나은 유저 공간에 설치가 되어서 시스템 역량도를 최소화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포가 용이하고 빠르게 구현이 가능해서 대규모 고객들, 특히 서비스에 민감한 금융 고객, 통신사 고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엔 현재까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IDC 리포트를 보시면
저희가 마켓쉐어 1등이고요. 저희 가장 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맞먹는 5천만 대의 워크로드, EUC 환경, 애저 환경, 데이터 센터, 온프렘 데이터 센터 환경에 있는 모든 워크로드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일루미오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기반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빨라지고 정교해질 거예요.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격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솔루션을 쫓아가는 게 아닌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고 그게 일루미오가 하는 역할입니다. 가시성 확보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격백을 치고 침해가 와도 이 이미지처럼 끔찍한 재앙이 되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